오늘 여야 지도부도 모두 사전투표 해달라며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겨냥해 이대가 있는 신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은 사건을 띄우며 대전에서 투표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이화여대 앞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습니다. 최근 이대생 성상납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준혁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건데, 민주당이 김 후보를 감싸고 있다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현실 세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며 지지자들에게 여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대전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동시에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벌어진 과잉 경호 사건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카이스트 학생들 입틀막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에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제3지대 정당 대표들도 일제히 사전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과 경기 화성에서, 조국혁신당 대표와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부산과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경남 양산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현 정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가 있죠. JTBC 김재현입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 당일날 협잡 정치질이라며 황 의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황 의원 역시 반발하고 나섰는데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인터넷 매체와 공모해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2차례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어제 한 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뒤 돌연 취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어그로 끌고 선동하고 빠집니까? 선거 당일날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닙니까? 자신을 겨냥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겨냥했던 생태탕 의혹을 함께 언급하면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황당한 일이, 예상됐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생태땅, 청담동 술자리에서 이번에도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이 또 공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국민의힘의 고발 조치와 한 위원장의 비판이 나오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해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폭 사건의 가해자 중 한 위원장의 아들이 포함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라고 질의했습니다. 선거 전 내내 거친 말싸움을 계속한 여야는 이제 한 위원장 아들의 학폭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흘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9명이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매몰된 사람, 고립된 사람 여전히 많습니다. 또 여진이 잇따르면서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도성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특파원, 이 뒤쪽으로 보이는 공원이 특히 피해가 컸던 곳이라죠.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관광지로 유명한 타이루거 국가공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뒤쪽으로 길이 있는데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통행로의 동쪽 출입구입니다. 문 옆으로는 지진 당시 떨어진 바위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조자들은 이 길을 통해서 구조본부로 이송됐습니다. 구조대는 바위와 흙더미로 파묻힌 산길을 뛰어넘고 뚫어내면서 구조 동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치동굴에서만 9명이 구조됐고
수백 명이 갇혔던 이 공원 내 한 호텔에서도 연달아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헬기와 차량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 생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全部都是灰尘石头这样掉下来的，看不到路啊，就一个一个被打到，啊，有一个是刚才去整理那个是，他是走下来的时候扭到脚。 네,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뒤쪽에 있는 길에 철문이 조금 전 막 닫혔습니다. 구조 작업이 오늘은 끝났다고 하는데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위쪽에는 불빛도 없기 때문에 일단 구조 작업을 마친 뒤에 내일 오전 5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카당 지역에서는 남녀 한 쌍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만 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4시 반까지 부상자는 1,100여 명, 그리고 고립된 사람이 600여 명, 그리고 아직도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한 실종자가 10명 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네, 고립되고 매몰된 사람이 여전히 많네요. 그런데 여진이 문제잖아요. 오늘도 이어졌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에만 벌써 규모 5.0이 넘는 지진이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후 2시쯤 화련현에서 19km 정도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이 오늘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저는 이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진동이 강하게 느껴져서 건물 밖으로 나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할 정도였습니다. 벌써 510차례 넘게 510차례입니다. 510차례 넘게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어젯밤 취재진이 잠을 자던 숙소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지고 경보가 와서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땅이 계속 흔들리면서 혹시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닌지 현재도 주변을 둘러보면서 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구조본부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뒤에 낙석으로 샤카당으로 향하는 길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막혔기 때문에 구조가 현재 어렵다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또 현재 비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다음 주까지 쭉 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어서 구조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도성 특파원이 완전히 기울어진 건물, 그래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건물 모습 전해줬었는데 혹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어제 이 시간에서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건물입니다. 이 태낭싱이라는 빌딩인데요. 이후에는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국이 현재 철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붕괴 우려가 있어서 지지대를 추가한 뒤에 모두 한 2주에 걸쳐서 모두 철거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당국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当然，这个拆除整个安全的维护，我想这就有赖我们的拆除的专业的团队，那他们会做细细的评估。 네, 한때 공장 가동을 멈췄던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설비 복구율이 8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라인 재개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진 피해 규모가 당초보다 예상보다 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반도체 수급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도성 특파원이었습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관련한 JTBC의 연속 보도, 오늘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들의 건물 관리 용역을 자신의 처제에게 맡기라고 지시한 걸로 보이는 정황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또 친구 업체도 입찰에 끼워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오승렬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당시 그룹 총괄 A 전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룹 건물관리 업체를 바꾸라면서 자신의 처제에게 용역을 주라고 콕 찍어 말합니다. 처제 신모 씨의 회사는 이미 흥국생명, 태광산업 등 이 그룹의 계열사 건물 수십 곳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건물 관리 중 일부를 직영으로 돌리겠다고 하자 그러지 말고 외주에 맡기라고도 지시합니다. 이 업무들 대부분도 결국 처제 신 씨의 회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후 신 씨 회사가 태광그룹에서 따낸 용역 규모는 연간 1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이 전 회장은 처제 일로 A 전 대표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신 씨가 청소 계약 해지를 당한 걸 놓고 하소연하는 문자를 보내오자 그걸 그대로 전달한 뒤 처제를 누가 왜 건드렸느냐, 실수냐, 고의냐 따진 겁니다. 당시 그룹사 건물 전체의 시설을 관리하던 직원은 이 대화 이후 건물 한 곳만 관리하는 자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친구 회사와 관련해서도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역시 같은 해 8월 대학 친구가 하는 업체를 물류 입찰에 끼워달라면서 잘 부탁한다고 한 겁니다. 이 업체는 결국 계약을 따냈습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복권이 안 된 상태여서 태광그룹의 대주주일 뿐 회사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취업 제한 상태였던 건 맞지만 법무부가 다른 그룹의 경우에도 등기 이사가 아닌 이상 오너의 경영 행보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제 신씨 업체의 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 전 회장의 요청과는 달리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올해의 경우 신씨 업체가 입찰에 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친구 업체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당시 A 대표가 자신의 지인 회사들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이를 제지하려 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오늘 이 전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출소 이후에 불거진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 범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